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최후의 발악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이제 장모와 처 김건희가 라마다 르네상스의 줄리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와 처에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대위기입니다. 윤석열은 대위기. 자,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죠. 자, 윤석열의 위기는 윤석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까지 검찰에서 이 기득권으로 아주 많은 나쁜 짓을 하면서 지켜왔었던 이 검찰 내 카르텔, 이 안에 속해 있었던 적폐 세력들도 윤석열이 날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할 것을 주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야만 한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수사를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옵티머스 펀드 사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일일이 듣다가 오히려 흥미만 잃게 될 수밖에 없어서 생략할게요. 그냥 내용은 이겁니다. 펀드 사기예요. 펀드 사기. 근데 규모가 좀 커요. 규모가 큰 금융 사기다. 이렇게 규모가 큰 금융 사기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투자자 다수가 큰 금액의 손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질이 너무 나쁜 그런 범죄 사건이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자, 윤석열은 이 옵티머스 사건에 포커싱을 뒀다라는 건데 왜 여기에 포커싱을 두느냐? 여기에 청와대와 여권 내 핵심 인물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강기정 전 수석입니다.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기정이 5천만 원을 받아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강기정 전 수석은 사실 무근이다, 나는 들은 바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김 회장이 내가 돈을 청와대 수석에게 전달을 했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다이렉트로 건넨 건 아니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난 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기정 전 수석은 아예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에요.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워 삶아요. 협박을 합니다. 형량 가지고 딜을 하던, 가족을 가지고 딜을 하던. 자, 이렇게 금융사기를 해먹은 이런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먹을 것, 자기 가족이 먹을 것들은 은닉을 해놓거나 이런 일들이 많죠. 어차피 이런 펀드 사기는 언젠가는 터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챙겨놓을 걸 챙겨놓습니다. 검찰은 그걸 알고 있겠죠. 자, 그런 걸 가지고 딜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람과의 딜을 통해서 공작을 하는 이 수법. 많이 보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나쁜 짓을 했었던 수많은 유구한 역사와 이 아마 레퍼런스라고 하죠. 이게 존재할 겁니다. 실예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카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너무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한명숙 전 총리.
아무 죄가 없는 한명숙 전 총리가 감옥 안에 있는 누군가의 진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건. 지금 옵티머스 사건, 이걸로 엮어보려고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레파토리죠. 시나리오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건 한동훈, 이동재, 유시민. 아무 죄가 없는 유시민을 엮어보려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협박과 회유를 해서 돈을 줬다고만 말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자, 이 시나리오. 자, 지금 옵티머스 사건. 벌 받는 걸 피할 방법이 없는 이 김 회장의 진술에서 여권 내 핵심 인물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시나리오가 너무 올드해. 너무 예측 가능하잖아. 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시나리오를 써야죠. 이래서는 밥 먹고 살기 힘듭니다. 또 옛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카드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왜 이 옵티머스 카드가 윤석열의 마지막 카드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장모와 처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금 뒤에서 쭉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여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를 거의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게이트 사건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윤석열은 그냥 장모와 처의 범죄 행각에 그냥 쓸려서 함께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지금 자신감이 좀 없어 보여요.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신감이 좀 없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대정부 질문이었나요?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죠.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쏟아지자 두고 보시면 압니다. 좀 있으면 발표될 거예요. 어떤 결과 나올지 좀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그런 표정과 말투 여전히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자신감에 넘쳤어요. 그때는 왜 자신감이 넘쳤느냐?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확신이었을까? 유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런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들이라면 이건 무조건 해먹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파고 정경심 교수를 파고 윤미향을 파고 정의기억연대를 팠는데 안 해먹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황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따구로 사는 거야? 해먹었어야지. 본인들도 당황하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이걸 팠는데 안 나온 적이 우리가 있나? 없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사를 해서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재판을 들어가기 위한 기소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유죄를 확정지어 놓고 기소를 때려 놓고 수사를 했어요. 맞춤 수사를 한 거죠. 이걸 우리는 표적 수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안 되면 별건 수사를 해요.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수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약간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여기서 별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짜장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 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고 자신과 자신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엄청나게 남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준 덕분에 검찰개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의 마지막
발악. 이제 그들의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